EJ 브레인 이 작가입니다. 고학력 저임금 노동자 이 박사입니다. 안 해본 게 없는 개인 사업자 세작입니다. 이 박사 이 작가 EJ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고려대 학생이 붙인 이 대자보가 화제입니다. 8, 90년대 학생들의 소통 문화였던 대자보, 벌써 수십 개 학교로 번지고 있습니다. 각종 사회 문제에 남의 일처럼 외면하면서도 안녕하느냐고 꼬집었고 정치적 무관심 속에 살고 있던 대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경제민주화의 민자가 무엇입니까? 백성 민자가 아니라 민간 기업의 민자입니다. 저도 사실 졸업생이라서 학교에 못 나오고 있었는데 공론화가 돼야 되는 얘기들인데 이렇게 대자보 붙인 걸 보니까 참 느끼는 게 많습니다. 고려대에는 대자보에 화답하는 또 다른 대자보 수십 장이 붙었고 전국의 대학가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이 드러나는 마당에 학생들은 안녕하게 지낼 수 있냐고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전국 대학과 심지어 고등학교까지 대자보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물이 99도에서 100도 올라가서 기체되는 건 이미 이만큼 사람들이 목에 차에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벌어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학생들의 외침에 30, 40대 기성세대들이 답하는 대자보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작가 이 박사 EJ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매일매일 활기찬 당신의 아침을 책임질 손안의 킹스베리, 중세 왕과 귀족들만 먹었다는 아로니아와 함께 발기찬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100% 폴란드산 아로니아 열매 농축과즙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친. 가사노동과 학업, 직장 스트레스로 지친 가족을 위한 최고의 선물. 한국에서 구라파의 맛과 향을 덤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은 아로니아가 챙겨줘요. 100% 폴란드산 아로니아 열매 농축과즙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친.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갖겠는데요.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사회에 대해서 많이들 사회적 불만에 대해서 토로하고 이야기하고 사회적 구조적 모순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지 않나. 이게 뭐 80년대 이후로 이런 일이 없었는데 다시 한번 사회에 대해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생각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20대를 대표하는 분 한 분이랑 또 10대를 대표하는 또 친구 한 분이랑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이 사회를 생각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첫 번째 친구는 지금 고3 올라간다고요? 예,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죠. 울산 다닌다고? 이렇게 고등학교라고 말하시면 혹시 교장쌤 귀에 들어가면 제가 퇴학당할지도 몰라요. 그래? 그럼 B 해줄게. 예. 그런데 박종부 학생이 직접 저한테 메일을 보내서 EJ 출연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예. 이유가 뭐예요? 그냥 제가 어딘가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딱히 제가 이렇게 아무 때나 말하면 아직 어리니까 다 무시하거든요. 어딘가에 나가서 제가 할 말을 좀 하고 싶을 필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나마 EJ가 제일 좀 공신력이 있지 않나 해서 EJ 쪽으로 연락을 드려봤더니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제일 만만해서 한 거 아니야? 약간 좀 그런 것도 있었죠. 그래요. 우리 박종보 학생은 그런데 학교에 안녕하십니까 대자보를 붙였다고? 예, 세 차례에 걸쳐서. 세 차례에 걸쳐서 붙였다고? 한 20장 붙인 것 같은데. 20장이나. 예. 그 이야기는 자세한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방송 들어가면서 하고. 자, 그럼 EJ 팬들한테 인사 한번 해요. 안녕하세요, EJ 팬 여러분. 제가 여기 나왔다고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저도 그냥 시골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학생인데 이렇게 요즘 사회가 하도 이상하니까 이런 데 나와서 제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뭐 딱히 이거 말고는 할 말 없는데요. 그래. 사회가 지금 19살 학생이 사회가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상하다고 생각하는지는 이따가 들어보기로 하고. 20대를 대표하는 친구는 지금 팟캐스트에 떠오르는 신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나는 꼼수다 EJ 이후로 떠오르는 신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나는 잉여다를 진행하고 있는 잉총수라고 하네요. 김문환 씨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는 잉여다의 잉총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상당히 인기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예상치도 못한 이런 인기 부끄럽고요. 반응이 많이 좋아요? 어때요? 글쎄요. 그 수만 명이 뭐 듣는다고는 하는데 근데 그 반응들이 댓글에서 이렇게 표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순위권에 올라와 있던데요? 네, 그게 참 의아해요.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들어봐 주시고, 그러니까 공감을 하면은 공감을 한다. 비판의 목소리도 이렇게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뭐 큰 반응은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이제 신성. 신성에서 그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뭐 더 이상 올라가진 않고. 그럼 안 될 텐데. 그래, 뭐 더 노력하면 되겠죠. 자, EJ 많이 들었죠? 그럼요. 네. 많이 들었을 텐데 우리 저 팬 여러분께 한마디 해주세요. 네, 안녕들 못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저희가 이렇게 지금 울림의 목소리를 여러 군데에서 지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조금만 안녕할 때까지만 좀 기다려주세요. 네, 저희가 열심히 그래요. 드리겠습니다. 나는 잉여다. 세 분이 한 거죠? 네네네. 세 분. EJ랑 포맷이 비슷한 것 같은데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시작한 지는 원래는 작년 7월에 했어요. 근데 이제 파일럿 방송까지 하면은 한 2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오랜 기간 이제 했었죠. 뭐 굉장히 오랜 기간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 전혀 안 했고요. 딱히 뭐 준비한 게 없을 것 같은데. 준비 전혀 없고 그냥 뭐 무대본으로 이제 시즌 1 때는 거의 한 6개월 정도 했는데 반응도 정말 뜨뜻미지근하게 이제 대본 없이 막 애드리브로 막 다 채우다 보니까 그저 그랬죠 사실. 근데 언제부터 관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시즌 2가 시작된 게 올해 6월에 본격적인 이제 사회 담론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그 부정선거가 자꾸 덮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들을 너무 사람들이 너무 묵인하고 지나가지 않는가 해서 시국선언을 바로 하고 본격적인 국정원 탄압과 현 귀태 정권에 대한 어떤 강력한 발언들, 그런 시혜성 발언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인기를 조금. 작년에 저하고 한번 만났었죠. 그렇죠. 9월에. 9월에. 기억하시네요. 네. 그때는 인기가 전혀 없었잖아요. 전혀 없었죠. 전혀 없어서 그때 아마 한 90이 막 80이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그러니까 궁금한 점이 되게 많았어요. 이 작가님의 어떤 그 강의를 듣기 위해서 제가 갔어요, 사실. 근데 되게 바쁘게 이제 일정을 이제 소화하시다 보니까 급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몇 마디 이제 말을 좀 못 나누고 그냥 인사만 하고 그냥 그랬는데. 그러면 한 3개월 만에 굉장히 발전한 거네요. 사람들의 반응이 막 쏟아졌다고 봐야겠네요. 3개월 만에.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반응들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시의성 발언을 좀 시원하게 얘기해 주는 데가 EJ랑 저희밖에 없어요. 뭐 말도 안 되는 깔때기. 깔때기. 이유 있어요? 뭐 내가 뭐 이거 방송 꼭 해봐야겠다. 그렇죠. 이유가 있죠, 사실. 지금 이제 지금 청년들이 사실 이걸 알지만 이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가 표현할 방법을 모르고 아직 그 등대 같은 어떤 불빛을 찾아가거나 그런 길을 못 찾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것을 알지만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국이죠. 시국에 대한 그 문제점? 현실과 뭐 진리 뭐 이런 것들이죠, 사실. 그래서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시작했다. 그렇죠. 우리 저기 박종보 학생은 EJ는 들어서 봤을 테고, 누나가 엄청나게 팬이라면서요. 네, 저희 누나 이름 한 번만 불러달라는데. 내가? 예, 되게 팬이거든요. 네. 누나 이름이 뭐예요? 박을령. 박을령. 우리 박을령 양.
감사합니다. 오늘 저 박정부 학생 여기 간다 그래서 카드도 지어줬다며. 신용카드로. 신용카드. 너 가서 KTX 타 왕복 갔다 오고 밥도 사 먹고 이렇게. 예, 커피도 한 잔 먹고. 하면서 고모 우리 을령 누나 대단히 고맙네. 제 강필이니까. 누나 때문에 그럼 EJ 듣기 시작했어요? 아니요, 제가 누나보다 아마도 누나가 먼저 들었는데 누나랑 상관없이 저도 한 팟캐스트 좀 순위권에 있길래 한번 들어봤는데 욕이 찰지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네. 야, 청소년 듣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굳이 그걸 찾아서 들어? 원래 19세가 더 재밌는 거예요. 그래? 그래 들었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막 욕 나고 막 이랬었는데. 그래도 좀 시원하게 말하는 것 같으니까 하도 요즘 현실이 이상하니까 이렇게 시원하게 딱 말하는 데가 얼마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방송 괜찮네 하면서 좀 열심히 듣고 있죠. 근데 나는 이견단 들어봤어요? 옛날에 잠깐 그 실시간 검색어에 뜬 것 같아서 이거 뭐지 하고 한번 클릭해봤는데 낙검수 짝퉁인가 이러면서 댓글 남긴 거 아니야? 근데 기억은 안 나요. 듣다가 끝까지 들어보지를 못했구만. 저런 분들 사실 많아요. 뭐지 그렇죠. 하고 들어보다가 에이씨 뭐야 이거 이러고 안 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참 그런 점에서 그 청취자들의 귀를 끝까지 잡아놓는 게 사실 힘들어요. 힘든데 앞으로 뭐 계속 열심히 해주시면 되겠지. 그런데 우리 박용박에서 계속 뭐 이상하다 그래. 나라가 이상하다. 학교에 대자보 붙인 것도 나라가 이상해서 붙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이 정치에 관심이 하나도 없거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막말로 김기춘 누구냐고 물어보면 아는 애 한 명도 없어요. 현실이 그렇다 이거죠. 예. 아니 그래도 뭐 논술 공부하고 그러려 그러면 신문이라도 막 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김기춘 정도는 알 텐데. 저희 학교는 논술 같은 걸 잘 준비 안 하거든요. 다 수시 쪽으로 해서 가서 그런데 이렇게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없게 요즘 사회가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찾아본 게 아니라 요번에 대자보 있으면서 저희 학교 교칙을 봤는데 59조에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고 돼 있대요. 그래요? 교칙도 써봤어요? 아니요. 제가 이렇게 징계받을 뻔해갖고 학생부 쌤이 말해줬죠. 근데 이게 교육부에서 그 학교 교칙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라고 내려오는 게 있대요. 아마도 그걸 보고 만들었을 텐데 학교 자체에서 이렇게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이해할 수도 없고 그걸 교육부에서 내려온 걸로 만약에 그걸 만들었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학생 또한 한 명의 국민인데 그런 식으로 정치에 관심을 아예 끊어버리게 하면 이게 이렇게 학교 수위에 징계 수위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뭐 징계 뭐 이런 거 사회봉사 이런 거 하다가 근데 그게 4개인 거예요. 별이 퇴학까지 가능한 거예요. 정치에 관여하는 게. 정치에 관여했다고 퇴학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예. 그러면 대자보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그냥 2013년이 참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네. 박근혜 정부 1년이.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 좀 비판하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도 약간 정부 비판이고 세 번째는 이게 호소력이 좀 딸리는 것 같다. 어차피 얘네는 그런 거에 관심조차 없으니까. 그래서 정치에 좀 관심 좀 가져달라. 그럼 그러니까 동료와 친구 학생들한테 호소하는 그런 대자보였어요? 세 번째 붙이는 거는? 예. 학생들한테 정치에 관심 좀 가져달라. 니들도 한 명의 국민인데 이런 식으로 올렸죠. 그런데 대자보를 붙이고 나서 금방 떼었을 것 같은데? 네. 첫 번째 거는 제가 밤에 이렇게 한 12시쯤에 붙이러 갔거든요. 근데 제가 다음 날 학교에 와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걸 때 그때는 한 장 붙였었거든요. 그래갖고 다음번엔 5장을 준비해서 이렇게 또 붙였는데 학교 올라올 때는 또 봤는데 그것도 점심 먹으러 가니까 없는 거예요. 없었고. 거기에 그러면 대자보를 쓰고 맨 마지막에 자기 이름을 썼어요? 아니면 익명으로 썼어요? 1차하고 2차는 익명으로 썼어요. 근데 내가 부끄러운 게 없잖아요. 그래갖고 꼬우면 찾아와라 이런 식으로 3차에는 이렇게 실명을 썼는데 바로 찾아오시더라고요. 학교에서? 네,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자고 있었거든요. 자고 있었는데 학생부장 쌤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학년실로 가니까 학생부장 쌤하고 2학년 학년 그 제일 높은 부장 쌤이 이렇게 앉아서 왜 붙였냐 하면서 막 이거 경찰에 신고도 하려 했다 교장 쌤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경찰에 신고한 그런 전례도 있어요, 그죠? 다른 학교에서 보면은. 뭐 어딘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계음포 고등학교 쪽일 거예요. 뭐 이렇게 경찰이 와서 뭐 떼가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 임총수는 지금 10대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10대들까지 나섰다는 데 대해서. 이건 당연한 이제 그 현상이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지금 대학생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고등학생이 먼저 이렇게 나서서 해준다. 이런 거 정말 진짜 사회가 아직
건강하구나. 오염됐지만 아직 건강한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미래지향적인 뭐 그런 현상이라고 뭐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종부 학생은 다른 학생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대자보를. 예. 반응이 어땠어요? 1차하고 2차는 익명으로 했잖아요. 네. 그건 제가 한 줄 모르고 막 친구들이 옆에서 하는데 빨갱이 이런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이거 누가 붙였는지 모르지만 그 새끼 빨갱이다. 맞아. 빨갱이네 저 새끼. 그리고 이렇게 3차에 이렇게 실명을 하니까 제 앞에서 대놓고 이렇게 빨갱이를 하는 애는 없는데 멍청하다. 왜 멍청하다 그래요? 다른 애들 다 아무도 그런 거 안 하는데 니만 왜 그런 걸 해서 사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냥 난 멍청이로 살겠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또 뭐 미연하다 멍청하다 이런 거 왜 붙이냐 이런 식으로 되게 말하고 근데 왜 이렇게 실명 공개하니까 응원해주는 친구들도 몇 명 생겼어요. 그래요. 지금 방금 우리 박종국 학생이 친구들이 왜 사서 고생을 하냐 멍청하다 이랬는데 이게 이제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의 일에 관여하지 마라. 니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나만 아니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사회적 현상이 지금 학생들한테까지 뿌리 깊게 박혔다. 원래 학생은 사실은 정의를 찾아야 되는, 진리를 찾고 정의를 찾는 게 학생들이 워낙 순수한 모습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옳은 모습인데 학생들까지도 이렇게 정의를 무시하고 진리를 보지 않게끔 만드는 게 바로 우리 사회의 모습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정치 문제 혹은 사회 문제? 원래 그렇게 막 관심 있진 않았는데 하도 정치판이 좀 이상한 것 같으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딱 아닌 걸 보고 타협을 하는 걸 좀 싫어하는 스타일이라서 아니라고 확실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자보도 붙이게 됐고 네 그렇게 됐어요. 대자보를 그러면 붙였을 때 부모님들하고는 상의하고 한 거예요? 아니면 혼자 한 거예요? 첫 번째는 그냥 독단적으로 붙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그것도 독단적으로 붙이려 했는데 그때 아빠한테 걸렸어요. 아빠가 그래서 대학생 가서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냐고. 대학교 가서 하면 안 되겠니? 네. 근데 제가 아직 이렇게 제가 고등학생이라고 이렇게 핑계대고 도망치면 대학교 가서든 취업해서든 가정을 꾸려서든 그때는 또 그때 변명 때문에 내 스스로 당당해지지 못할 거다 이러면서 그냥 아빠 보고 설득을 했죠. 약간 좀 아빠가 그렇게 말하니까 이 새끼 내 새끼인데도 뭔가 좀 그래 이 새끼 좀 크게 될 인물 같은데 뭔가 이런 눈빛을 하셨는데 그래도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죠. 야, 근데 19살 이제 18살 이제 19살 올라가는 친구인데 야 상당히 잉총수 19살 때 뭐 했나? 저요? 술 먹고 논 거 같은데. 그래, 야 이런 젊은이들이 있다는 게 대견하고 좀 뿌듯하네요. 네. 그래, 그런데 잉총수도 지금 방금 우리 박종부 학생 대자보 붙였는데 잉총수도 뭐 청춘 인권 선언문 그런 것도 했었고 네네. 시국 선언문도 그렇죠. 올리고 했었죠. 그 네. 내용은 뭐예요? 사실 그러니까 인권 선언문은 어쩌면은 지금 서문에 불과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그 내용들이 지금 뒤에 또 이제 본론에 대한 내용들이 좀 준비되어 있는데 시국 선언문만 한 3번을 썼어요. 근데 반응이 겁나 차가웠죠. 시국 선언문을 어디다 쓴 거예요? 제가 이제 잉여그룹의 잉총수라고 이제 인사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종합 에세이를 또 이렇게 발간을 하기도 했었어요. 잡지? 예, 잡지. 인터넷 잡지? 인터넷 잡지면서 오프라인으로 이제 제가 발간을 했죠, 직접. 그래서 이제 맨땅에 헤딩 하듯이 무가로 이제 배포까지 이제 하게 됐는데 그거를 이제 하면서 그걸로 이제 전파를 하기 시작했죠, 사실 온라인 상으로도. 그걸 언제 배포한 거예요? 처음에 쓴 거예요? 시국 선언문은? 시국 선언문은 처음에는 12월까 그 대선이 끝난 뒤에 곧바로 1차를 써서 페이스북으로 이제 전파를 했는데 반응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냥 이 또라이 같은 이런 반응. 그럼 어떻게 보면 가장 빨리 시국 선언문을 썼는 사람이라고 보여지는데 대선 끝나고 바로 썼으니까. 네, 바로 썼어요. 그러면 20일. 대선 끝나고 뭐 때문에 바로 썼어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전부터 되게 많이 시끄러웠잖아요. 역대 대선 사상 이렇게 시끄러운 선거는 없었다. 그러면서 좀 개탄스럽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뭐가 개탄스러워요? 아니 왜 우리나라 그러니까 정의라는 거를 바로 세우면은 솔직히 그런 소음 같은 거는 잘 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만큼 많이 오염되고 더러워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고. 아니 박근혜가 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아까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그때는 규정할 수 없었죠. 근데 그 전부터 시끄러운 대선과 그리고 가장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20대 투표율이었죠. 20대 투표율이 65%라니. 정치 과잉 상태라고 이렇게 언론에서 떠들어댔는데도 불구하고 50대는 90%가 넘었는데. 네. 그리고 더 충격받았던 거는 50대 분들이 박근혜. 예. 레이디 가가를 다 찍으셨다는 것. 그거에 또 충격을 또 받았고. 그래서 시국 선언문을 썼고. 네네네. 거기 보면 그래요. 대학교는 이미 직업 양성소로 전락했고. 네네. 대학생이 지성인이란 말은 옛말이다. 네. 그러나 이것은 사회 구조적 문제라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그러면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받은 세뇌 교육의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너무 그렇죠. 책임을 전 세대에 전가하는 거 아니에요? 혹은 사회에 너무 돌려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책임론은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누구 탓으로 돌려가지고 뭐 지금 총체적 난국에 뭐 핑계거리 이런 거를 만들고 싶진 않아요. 근데 다만 예로 들면 피땀으로 일군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완벽하게 자리 잡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정등유착과 권력의 세속이 현재의 사회 구조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솔직해지면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굴할 수도 있다. 가라앉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허울 뿐이니까 사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자본주의에 살고 있음을 좀 명확히 해두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평범한 기성세대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확한 타겟은요. 권력을 세속해오고 그 부의 영속성을 유지시키 기득권층에게 던지는 어떤 일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층 그 권력 세속자들 행태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군사 독재 시절보다는 아니겠지만 상대적으로 온건하게 탄압을 하면서 억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를 한다고 해도 해변가 모래알처럼 그냥 흩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분노가 크게 달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지금 뭐 정권에서는 이슬비 전략과 어떤 친서민 행보에 국민들을 좀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해요, 사실. 그러니까 살살 약하게 강도를 주면은 우리가 이 고통에 익숙해져 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익숙하게 만들기도 하고. 근데 이게 그들이죠. 그들 반대 세력의 시선을 돌리기도 하고 비판자들한테 집중 타격을 하는 어떤 수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느끼는 그 분노 조절을 시키면서 뭉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수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일명 보수에서는 이제 우민화 정책이라고 이제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 그런 내용을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국선언 그런 의미였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네네. 대학교 직업 양성소라 그랬는데 대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3년 됐네요. 그러면 임종선 대학생 때 이명박 정권 하였을 텐데 네네네. 그때 어떤 사회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런 일도 했었어요? 그때는 저도 알지 못했죠, 사실. 제가 정확히 깨우친 지는 얼마 안 됐고요. 그러니까 진짜 분노를 선물 받은 일이 있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시면서 그때 처음 분노라는 걸 깨달았죠. 사회에 대한, 세상에 대한. 09년 5월인데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네네. 그럼 계기로. 그 인총수 그 사이트에 뭐요? 하여튼 거기 사이트에 가보면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가 많아요. 네. 노빠예요? 노빠야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노빠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직 변호인을 안 봤다. 그래서 왜 아직 변호인을 안 봤어요? 졸라 눈물이 날 것 같은 그 마음이 그러니까 꿀렁꿀렁 너무 해서 울면 되지 뭐 가서 그럼. 그러니까 이게 노무현 우리 EJ 노무현 특집 1, 2, 3는 들었어요? 그럼 들었죠. 울면서 들었어요? 울었죠. 이게 안 울 수 있으니까 EJ 팬이라면 다 우는. 아니 그런데 노빠면 노빠라 그래도 돼요. 뭐 어때? 노빠가 뭐 죄야? 너 노무현 좋아하니까 노빠고 그러면 되지. 우리 이 박사 노빠라고 막 떳떳하게 얘기하고 다니잖아. 그렇죠. 저도 그러니까 그분을 사랑하고. 그러면 노빠지 뭐. 그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원제처럼 올가미를 더 씌웠거든요. 그렇죠. 친노 노빠. 뭐 어때? 친노 노빠 노빠지 뭐. 씨발.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그러니까 진짜 진퉁 노빠들이 저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진퉁 노빠 가퉁 노빠가 어디 있어? 그런 건 없고요. 아니 근데 저는 내가 공경에 나는 아니다 그랬는데 나는 아니니까 아니라 그러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뭐 다른 데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는 진리와 상식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노빠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요. 이게 그리고 반대 이야기를 하면 또 종북 빨갱이래. 이게
지금 고등학생한테도 지금 종북 빨갱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알고 하는 얘기냐고. 박종부 학생 친구들이 종부한테 빨갱이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 그럼? 근데 빨갱이라는 소리 듣는 것보다 제가 그렇게 좀 이렇게 한 5-6시간 이렇게 들여서 붙여놨는데 빨갱이라고 욕하는 애들보다 그거에 관심조차 안 가져주는 애들 때문에 더 슬펐죠. 그리고 난 종북이 아니야 종부인데 종북이라 하니까 이름이 종부인데 종북이라 돼버렸네. 그래 그게 좀 더 그랬다. 우리 종부 학생은 노빠인가? 저도 좋아는 하는데 약간 좀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더 좋아지게 되는 것 같죠. 그렇게 됐어요. 그럼 이거 친구들이 빨갱이라고 읽고 나서 이제 누가 썼는지 알고 나서 토론 같은 거 해봤어요 친구들끼리?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빨갱이라고 하는 애들은 그냥 알아서 목소리를 낮추고 그냥 안 했던 애들 저 걱정하는 애들이 이렇게 그런 거 왜 했냐고 멍청하다고 이렇게 한 거죠. 오히려 아끼는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했고. 근데 저기 대자보뿐만이 아니고 SNS에도 글을 올렸어요. 어디에 올린 거예요? 페이스북에 보면 그 분신 자살하신 이남종 씨 이야기를 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다 이러더라고. 제가 그거 듣고 사실 밤에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소리 듣고 혼자 짜면서 울었어요? 네, 질질 짜면서 막 눈물이 이렇게 뚝뚝 다음 이렇게 대자보 준비해야지 하고 있는데 딱 그 소식 듣고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쫄면서 살 필요 있나 하고 좀 당당해져야겠다. 그래갖고 바로 다음 이렇게 실명으로 그러니까 우리 저 이남종 씨 분신 소식을 듣고 익명을 할 필요가 없다. 떳떳하게 밝히자. 그래 뭐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남종 씨 소식을 듣고 울었다 그랬는데 어떤 점 때문에 눈물을 흘렸나요? 지금이 뭐 70-80년대도 아니고 아직도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목소리가 안 통한다는 거죠. 그 점을 듣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고등학생인 제가 봐도 안타까운데. 얘 나랑 통화할 때는 완전히 말 못하고 버벅대더니 나오니까 말 되게 잘한다. 상당히 논리적인데. 방송 체질인데.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친구들은 어떻게 이런 이야기 해요? 이남종 씨 이야기라든가. 안 하죠. 그냥 학교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그냥 대통령 뒤에 막 씨발 붙이고 이 정도 정치에 대한 알고 자세히는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지도 모르지 아예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죠.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것 같으니까 페이스북에 그렇게 막 계속 올라오니까 박근혜 나쁜 년인 이거 삐처리 해줘야 돼. 그래 괜찮아. 이거 나간다. 박근혜 대통령님 별로 안 좋다 이런 식으로 마인드가 박히니까 안에 왜 안 좋은지는 모르고 그냥 무조건 욕만 하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박 학생은 이해가 가지. 그분이 왜 분신을 했는지. 그러니까 눈물을 흘렸겠지. 그렇죠. 그렇게 안 하면 자기 목소리가 안 통했겠죠. 그러면 방금 박종부 학생도 이야기했는데 80년대 우리 수많은 선배들이 목숨을 많이 잃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민주주의를 요구를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박종부 학생은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부채의식 같은 게 있어요? 부채의식이라기보단 그냥 고맙죠. 내가 이렇게 인터넷에 자유롭게 글 올리고 이렇게 댓글 달고 이런 거에 딱히 제재가 없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거에 점점 좀만 더 있으면 막 제가 페이스북에 그런 걸요 막 잡혀갈 거 그런 거예요. 친구들도 그런 얘기 하겠네. 네, 야 너 그러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더 그렇게 하지 않게 하려면 더 제 목소리를 내야죠. 그러면 마지막 익명으로 올리고 나서 학교에서 제재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떼버리고 너 경찰한테 신고할 수도 있다 협박도 하고. 그 이후로는 그러면 못 올렸겠네요. 제가 이렇게 학년실에 불려가서 신고할 거면 신고해라 뭐 이렇게 징계 먹건 징계 먹겠다 해서 좀 끝까지 제 의견을 지켰는데 맨 마지막에 부장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선생님들은 다 좋아하거든요. 부장 선생님이 다 부장 쌤이 아마도 신고하려 했는데 쌤들이 다 감싸줬다 이러면서 부장 쌤이 한 번만 더 제가 이렇게 대자보를 붙이면 부장쌤이 옷을 벗는다고 하신 거예요. 부장쌤한테. 그러니까 제가 난 물론 당당한데 너 그래도 때문에 피해 입는 사람이 생기는 거는 옳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하면서 이렇게 또 EJ도 나오고 있고 또 다른 방법도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계속 찾아봐야죠. 그래서 EJ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고. 오늘 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세요. 이걸로 불이익 받을 거란 생각은 안 왔어요? 원래 대자보 쓸 때? 당연히 했죠. 아니 막 이거 네 대자보
붙이면 이런 거 처벌받는 거 모르나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 있는데 걔네들보다 제가 생각 한 30배, 1000배는 더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처벌받을 게 무서워서 이렇게 하면 그냥 저는 겁쟁이밖에 안 되잖아요. 그냥 내 신념을 지키고 차라리 처벌받아도 그냥 내 신념 지키고 겁쟁이 안 되고 내 스스로 당당해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닌 거 보고 아니라고 말하는데 제가 진짜 잘못을 해서 그런 거면 제 스스로 부끄러울 텐데 전 제가 잘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끄러울 것도 없고 그냥 욕할 거면 욕해라, 처벌할 거면 처벌해라 뭐 이런 생각으로 나오게 됐고 제 의견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럼 다시 인종사는 물어볼게요. 아까 네네. 시국선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그거는 뭐 아까 뭐 원래 처음에 있었을 때 아무런 관심 사람들이 주지도 않았고 네네, 그렇죠. 그죠? 그런데 보니까 청춘 시국선언문, 청춘 선언문, 네네네. 그거는 조금 반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있었죠. 근데 그 청춘 선언문은 언제 썼어요? 그거는 10월에 썼죠. 얼마 안 돼. 그건 얼마 안 됐고. 그건 얼마 안 됐죠.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냥 사람들한테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분노하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 굉장히 뜨거웠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집회 현장은 굉장히 시들어지고 그런 분위기가 죽어가는 그런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 분노시킬 때 말이에요. 현재 지금 어떤 어젠다가 사실 뭐 관권 선거에 대한 뭐 이런 분노는 점점 시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뭔가 다른 새로운 것 좀 더 찾았어야 돼요. 그래서 어쩌면 본질적인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했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주의의 폐해에 대해서 이제 고발을 하고 싶었던 거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감히 제가 노예화시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자본주의가 권력을 집어삼키기도 하고 그 빈부격차가 되게 많이 심해졌잖아요. 노예화시킨 게 아니고 이제 노예로 정해버렸다. 네, 그렇죠, 사람들을. 그렇죠. 그 선언문에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돈 앞에 비굴해지잖아요. 그리고 국가에 보이지 않는 폭력 앞에 그냥 나약한 그냥 하나의 인간일 뿐이에요. 그냥 권력 앞에 무너지는 그냥. 너무 그게 안타까운 거고 사실 포기하면 지는 건데 잘 보면 요즘 친구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돈이 삶의 목적이 돼버리는 돈 위에 사람 있는 사회를 찾아보기가 되게 힘들어졌죠 지금. 그러니까 이미 그들한테 잠식당했다고 이제 인식을 하고 싸워야 한다라는 어떤 당부의 말씀과 함께 그게 자본이에요? 자본과 싸워야 된다는 이 얘기예요? 그렇죠. 자본주의죠 사실.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또 만들어가는 어떤 그 기득권층들 지금 현재 수구 꼴통이라고 하는 그런 소위 뭐 친미 친일을 이야기하는 분들 그분들의 우리 어쩌면 정확한 이제 목표 타겟이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렸고 싶었던 거고. 그러면은 이 박근혜 정부만의 이 얘기 아니고 네네. 사회적 대한민국 사회 본질적 문제를 이야기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전부터 지금이 아니라 이전부터 노예였을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자본주의의 노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반응이 좋았다 그랬는데 많이 응원해 주시던가요? 아니요. 응원은 아니야? 이게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그런데 이게 나잉여 방송 역사상 가장 다운로드가 가장 적었던. 아 그래요? 예, 반응이 좀 차가웠어요 사실. 사람들의 반응이 그냥 맨 듣보잡 쓰레기가 뭐 이딴 글을 싸질르고 이런 방송을 이런 분위기가 좀 있으니까 좀 너무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렇죠. 약간의 자괴감이 들었지만 뭐 저는 뭐 굴하지 않는. 그렇죠. 그래 방금 이야기는 자본에 물들었다. 네네네. 특히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성적을 잘 나온다는 건 곧 취업을 잘 하기 위해서고 그렇죠. 그건 꼭 돈이겠고 그러면 그러면 그 돈은 결국은 사람이 상품화된다는 이야기고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분노하라 그랬는데 대안이 있어요 그러면? 분노만 해서 해결이 되지 않잖아. 그렇죠. 뭐 단순히 뭐 지금 근시안적으로 봐서 이거를 당장 해결할 수 있으니까 나와라 하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짓 미래를 약속하는 것이고요. 네. 사실 긴 시간을 가지고 이제 싸워야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분노 가지고 이제 모멸감을 느끼면은 화가 나면 이제 뭔가 찾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플랫폼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게 지금 EJ나 뭐 저희 방송처럼 이런 플랫폼이 형성이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목소리를 울리게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
그걸로 해서 이제 가는 거고. 그게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 네네 그런 식으로. 그러면 박근혜 정부가 아니어도 이런 시국 선언문을 썼을까요? 모르지 뭐 그건 그때 어떻게 됐을지 그건 뭐 문재인 씨가 만약에 당선됐을지는 어떻게 정권을 운영해 나갔을지 모르는 일인데 다만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당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도 지금 임총수가 말하는 어떤 대학가의 그런 현실들, 자본의 폐해가 된 현실들, 그건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바뀌지 않을 수도 있죠. 네. 그렇죠. 아니 그건 아주 구조적 문제니까 그 대통령 한 사람이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거는 멀지만 가까운 미래를 위한 어떤 차근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이제 자꾸 좀 이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너무 이상적인 얘기, 너무 도외시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현실에 계속 충실을 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숙골 뭐 친일 친미에 그 빌붙어 있는 그런 하수인들하고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는 건데 이미 사회 체제가 매우 역하게 오염되어 있는 건 다들 인정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걸 단숨에 정화시키는 작업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똥물에 약품 넣어가지고 뭐 갑자기 정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4대강 녹조라떼를 그냥 카페라떼로 만드는 이런 단순한 작업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권이 바뀐 지가 합리적 보수와 중도 진보가 정권을 잡은 게 겨우 10년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또 바뀌어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더 그 역순환이 돼버리기 시작한 거죠, 사실. 방금 합리적 보수 중도 진보라 그랬는데 우리 박종부 학생은 자신이 정치적 성향이 있어요? 근데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제가 이런 말하면 남들이 볼 땐 다 진보 쪽이라 생각하겠죠. 근데 저 약간 제가 진보에 가까운 것 같아요. 진보에 가까운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진보부 정치인이든 뭐 새누리당이든 민주당이든 요즘 하는 꼴을 보면 다 별로 마음에 들진 않더라고요. 민주당이 진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진보 보수 뭐 이런 것 공부를 해봤어요? 차이점이라든가. 제가 이렇게 정치에 관심 가진 건 얼마 안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냥 진보는 그래도 약간 좀 분배 이런 것 쪽으로 가고 하는데 약간 좀 요즘 사회 자체가 너무 경쟁을 이렇게 추구하고 있잖아요. 보수적으로 가고 있다 생각해요. 근데 전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이렇게 약한 저희 아버지가 소 키우고 농사 지으시는데 이런 분들하고 노동자분들, 독거노인분들 이런 분들한테 다 이렇게 사회에서 관심 가져주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경쟁만 하니까 1등만 주목하니까 저 이렇게 대기업 사장 이렇게 뭐 잘 나가는 사람 아니면 관심 가져주지도 않잖아요. 그래요. 진보 보수 차이점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네. 그러면 존경하는 정치인 같은 있어요? 딱히 그렇게 막 존경하는 정치인은 없는데 그 부탄 대통령 아세요? 몰라요. 그냥 그 사람이 막 자기 땅 팔아갖고 국민들 주고 원래 국왕이었는데요. 막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국왕은 나쁜 것 같다 이래갖고 막 민주주의 만들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다큐멘터리에서 봤구나. 보고 저 사람 이번에 나갈 때 저 사람을 내가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해야겠다 이 생각했죠. 그래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우리나라 네 노무현? 오빠 맞네. 그래 방금 우리 잉총수 형이 김문환 형이 계속 대학가의 문제점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곧 대학 가야 할 나이잖아요. 그렇죠. 대학은 갈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냥 집에 가서 농사나 지을까 생각 중이에요. 농사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 네 근데 아버지가 대학 가라 그랬다면서. 아빠는 제가 저 위에 누나만 3명이거든요. 귀한 아들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그런 거 대학 가서 좀 잘 살기 바라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공부 안 하는 거 아니까 아빠도 포기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뭐 집에서 아버지 돕는 것도 나쁜 일 아니지 뭐. 그러면 뭐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대학교의 문제점 이런 거 뭐 혹시라도 대학을 가면 스스로 나설 그런 생각은 있어요? 만약에 그거는 제가 마음먹기가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이렇게 또 정치 상황이 계속 이렇게 대학 갔는데도 이 상황 그대로면 제가 나설 것 같아요. 우리 잉총수보다 나은데? 깔끔한데? 그러니까 야 지금 그래 아버지가 그럼 축산업? 예, 소도 키우시고 농사도 짓는데 요즘에 소 키워서 뭐 돈 남나요? 사료값이 더 많이 들어가고. 그래요. 돼지는 더 심하대요. 막 돼지는 막 이렇게 키우는데 한 사료값이 30만 원 들어가는데 도매로 팔면 한 마리 한 25만 원 이런 손해네요. 기급해서. 그런 분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을
또 땀을 일하는 농민들, 소외된 계층 그런 분들이 잘 사는 사회를 바라는 거네요. 그렇죠. 좀 더 이렇게 대기업 이런 쪽보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배돼서 좀 사회 전체가 활기를 띄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SNS에 글 올린 거 보면은 저는 보수 정치인이 국가 권력을 잡는 것도 바라지 않고 진보 정치인이 국가 권력을 잡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다만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것 그걸 바란다 이렇게 썼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다 진보 정치인이 잡아야겠는데? 근데 아니 제가 말하는 건 국민이 관심이 없잖아요. 네. 국민이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정치인들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주인이 된다는 게 스스로 느끼시라 이런 뜻에서 SNS 쓴 거예요? 그게 아니라 국민이 관심을 가지면 결국엔 정치는 국민의 뜻대로 이루어지니까 국민이 바라는 정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정치인들이 자기 이렇게 뒷돈 채우기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이 국민들이 필요한 정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뜻으로. 너무 교과서적인데? 제가 아직 학생이니까. 이 정도만 해도 뭐 훌륭하죠. 그렇네. 그러면 지금 뭐 직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잉총수 뭐예요 요새? 요새요? 백수잖아. 사실 백수죠 뭐. 우리 방송에서도 많이 까이는데. 아르바이트하고. 그렇죠. 아니 그래 왜 그래 직장을 간뒀어요? 직장을 간둔 이유가 있어요? 정말 나라 사회를 한번 변혁하고 개혁하고 싶어서 간둔 거예요? 사실 재밌어서 시작한 거예요. 이걸 하면은 이거를 하면 진짜 재밌겠다. 그리고 이제 개인의 입장이 다수의 입장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사실. 저는 제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만둔 건 아니고 사실 잘렸죠, 사실. 회사에서. 이직을 했는데 그쪽 회사에서 부도가 나고. 꽤 큰 건설사였는데. 참 안타까웠죠. 그래서 뭐 한 달 반 정도 막 폐인처럼 살다가 뭐 그러기도 했는데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이제 잉여를 역설적으로 한번 풀이를 해보자. 그렇게 접근을 한 거죠. 잉여 뜻이 뭐예요? 그냥 원래 쓰고 남은 것인데. 근데 왜 나는 잉여다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그렇죠. 이게 참 많이들 이제 궁금해하시긴 하는데 그러니까 잉여라는 것이 원래 쓰고 남은 것이잖아요. 근데 조금만 바꿔서 생각하면은 앞으로 쓰여질 것이고 그리고 잠재력의 또 다른 말로 좀 재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그냥 잉여라는 단어에 자존감을 좀 집어넣은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는 쓸모 있는 인간이다. 결국 나중에 쓰여질 것이고 우리는 서로 위로받아야 된다. 위안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그들의 어떤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싶었죠. 같이 진행하시는 분들은? 그분들 뭐 하시는 사람들이? 그분들 뭐 샐러리맨이죠, 평범한. 그러면서 시간 쪼개서 이제 저와 만나서 이제 방송하고. 그럼 재밌겠다 싶어서 했다는 그랬는데 재밌어요 지금? 굉장히 재밌죠, 사실. 재밌어요? 허심탄회하게 뭐 별 얘기 이것저것 뭐 다 하기도 하고 시원한 그런 방송을 해준다라는 어떤 그런 응원의 말을 얻을 때마다 좀 더 시원하게 해야겠다. 뭐 이런 뭐 생각도 하게 되고. 근데 이 정도 호응이 있을 줄 알았어요? 전혀 예상을 못했죠, 사실. 원래 타겟이 20대였는데 30, 40대 분들이 더 좋아하세요. 이 친구들 보소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정부 학생도 그랬지만 10대나 20대가 워낙 정치에 관심이 없으니까 투표율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20대를 대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30, 40대가 기특하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어이구 이 젊은 친구 이런 걸 하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 같은데 20대 투표율 얼마 안 남았는데 박종부 학생은 10대에게도 투표권을 줘야 된다고 봐요? 아니 아직 제가 볼 때는 10대한테 투표권을 주면 안 되는데 투표권을 주지 않았다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좀 생각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근데 그거를 투표권 안 줬다고 난 정치한 관심 안 가져도 되겠다, 난 투표도 안 하는데 이런 마인드를 가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투표권이 없어도 우선 국민이잖아요. 국민이면 당연히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근데 그거는 별도 이야기로 하고 스스로 느끼기에 10대한테 지금 야권에서는 10대한테도 투표권을 줘야 된다, 좀 낮추자 선거 연령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해요? 제가 볼 땐 그냥 그건 자기들 좀 더 국회의원 많이 당선되려고 하는 것 같고 아직은 10대도 충분한 생각을 가질 수는 있는데 그래도 아직 그렇지 못한 애들도 있으니까 공부와 이렇게 병행하다 보면 정치에 관심 가지기가 힘들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사회는 그냥 공부 못하면 쓰레기 취급하니까 더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관심은 가지되 아직 투표권은 10대한테 좀 잃은 것 같아요. 시기상조다. 예. 그렇게 봐요? 우리나라 교육 정책 자체가 좀 변한다면 또 모를까. 지금 이렇게 공부해라 이런 상황에서 투표권을 가지면 그냥 뭐 얘가 이쁜 이 사람이 잘생겼네 이런 식으로 해서 뽑는 애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10대가 진짜 저도 그렇지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도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아요. 한 번씩 제가 봐도 제가 막 한심하고. 네. 이 교육 정책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근데 제가 볼 때 교육 정책이 지금 이렇게 1등하라 이렇게 경쟁이잖아요. 뭐 폴란드식이나 핀란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요. 이거를 보수 쪽에서 안 바라는 것 같아요. 시간이 이렇게 남으면 다른 쪽에 눈이 갈 거 아니에요, 학생이. 그래요. 정치가 잘못된 걸 아니까 이거 막 이렇게 막 또 시위하고 그럴까봐 일부러 그냥 계속 공부시키고 그냥 가서 그냥 소설 쓸 수 있잖아요. 제가 혼자 소설 쓸 때 그렇지 않을까 했는데 저는 좀 이렇게 교육 자체에서 이렇게 경쟁을 너무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다 이기주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나마 저희 학교는 좀 시골이라서 괜찮은데 제가 방학 때 서울에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아침에 가서 이렇게 서울역에 지하철을 타려고 왔는데 노숙자분께서 저한테 시간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니까 노숙자분이 요즘 저보고 몇 살이냐고 물어보고 고등학생이라니까 참 잘됐다 이러면서 참 이렇게 예의 바르다 하면서 요즘 고등학생들은 그 노숙자분이 이렇게 시간 몇 시냐고 물어보면 씨발 노숙자가 왜 내한테 물어보는다면서 욕을 한대요. 그거 듣고 되게 충격을 먹었거든요. 요즘 10대들이 너무 이렇게 공부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 노숙자 이런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공부 못하고 이렇게 생각해서 되게 자기보다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하찮게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라 교육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근데 야 10대가 그렇게 이렇게 이기주의 개인주의적으로 한 게 보수가 추구하는 어떤 경쟁 교육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교육 정책은 조금 이제 핀란드나 이런 것처럼 그쪽으로 바뀌어야겠다. 그렇게 바라는 거죠.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서 다른 쪽 공부 말고 다른 쪽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야, 인총수 큰일 났다. 너 이거 이 방송 나가면은 인총수 고등학생 때 발렸다 그러겠는데? 근데 제 활약 완전 뛰어난데 오늘. 아니, 저 보태기 들어갈게요. 의견에 보태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국민을 뭐 분노시킨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러니까 국민들 사기를 높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 진짜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돌파구 같은 게 사실 교육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교육의 투자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교육 부담도 줄이고 공교육 수준이 올라가면 국민 전체의 어떤 생산성도 같이 올라갈 거라고 뭐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노조가 뭐 생산성 문제로 그 기준에 따라서 뭐 파업을 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오가잖아요. 근데 이 안정적이지 못한 것이 바로 사교육하고 주거비 그리고 그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사실. 근데 교육 문제 하나 해결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출산율도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냥 공헌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근데 참 이게 경제적 측면에서도 교육을 올려주면 소프트웨어 쪽에 좀 많이 투자가 일어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뭐 학교 전체에 어떤 뭐 투자 같은 것도 뭐 늘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다양한 분야에서 예상치 못할 그런 잠재적인 어떤 분야에서 갑자기 특출나게 팍 치고 올라오는 그런 뭐 성장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뭐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진보가 정권을 잡으면 그렇게 교육 정책이 바뀔까요? 누구요? 진보가 정권을 잡으면 상당히 장기 플랜이죠. 그것도 한 30년 정도는 꾸준히 그 플랜을 차근차근 하나씩 해 나간다면 어쩌면은 북유럽의 삼인주의를 뭐 이뤄내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이죠. 이게 교육 정책을 바꾸려고 하면 네네. 만약 진보가 정권을 잡아서 그러면은 우리 기성세대 또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 소위 말하는 메인스트림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반발을 할 거란 말이지. 그렇죠. 그 반발을 과연 진보 진영에서 뚫고 개혁을 시킬 수 있을까? 가 문제죠. 그러면은 정말 30년 장기 플랜이라고 그랬는데 5년 있다가 또 다음 정권에 우리 정권을 잡았다 진보에서 5년 있다가 바뀌면 또 말짱 도루묵 돼 버리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진보가 한 30년 정권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최소한이죠. 그것도. 그리고 뭐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솔직히 이건 상식이라고 봅니다. 예. 최소한의 정의라고 생각하고요. 아니 곧 내 자식의 일이고 막 그런 일이잖아요, 사실. 밀접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묵인해버리거나 혹은
나한테 지금 직접적으로 뭐 안 하다니까 그냥 냅둬 뭐 이런 식의 국민성이 지금도 약간 보여지고 있다. 네. 근데 그것만 조금 한 30년을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같이 이렇게 쳇바퀴를 같이 굴리면은 좀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근데 박종범 학생이 이렇게 경쟁 교육 싫어하니고 네가 공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렇게 경쟁 말고 입시 위주의 정책을 하니까 자기랑 관련 없는 거는 다 안 알려요. 예를 들어서 요번에 저희 기숙사에서 강화도 이렇게 또 그걸 가거든요. 1박 2일로 캠프 뭐 이런 걸 가는데 뭐 역사 유적 이렇게 둘러보고 하는데 애들이 되게 반발이 심했어요. 왜? 역사 유적 뭐하러 가냐고. 어차피 수능에 나올 것도 아닌데. 애들이 역사를 수능에 안 자기랑 관계 없으니까 알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나라 역사인데 수학 공부는 그렇게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영어 공부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역사 탐방 유적 간다 뭐 이런데 하면 그런데 왜 가냐고. 우리랑 관계도 없는데. EJ 듣는 애들이 있나 친구들? 잘 모르겠어요. 아마 EJ 듣는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애들이 없으니까. 약간 좀 요즘 사회가 학생이 정치를 가진다면 다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니까 소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대학생은 그렇게 하면 좀 깨있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고등학생 이렇게 나 정치에 관심 있다 이러면 저 새끼는 공부 안 하고 뭐에 관심 가지는데 이런 눈으로 보니까 자기가 정치에 관심이 있어도 그걸 표현하기 힘든 것 같아요. 요즘 사회 자체가. 그런 이야기 하면 오히려 왕따당하고 철없다 얘기 듣고 이랬단 말이지. 왕따당하는 거 철없다가 아니라 쟤는 왜 고등학생답지 않지. 고등학생답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단 말이지. 그러면 아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버지 따라서 농사나 짓지 그랬는데 꿈이 농부는 아닐까요? 꿈이 농부예요? 아니요. 그냥 저는 계속 꿈은 바뀔 수 있다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또 여자친구 아니라 좋아하는 애한테 차였을 때는 막 혼자 이렇게 방에 들어가서 시 쓰면서 난 커서 시인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뭐 이렇게 평소에는 막 제가 컴퓨터 이런 데 관심이 좀 있으니까 전자공학자가 돼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꿈은 바뀔 수 있는데 목표는 딱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목표는 다 행복해지는 거. 이게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뭐 이렇게 하면 또 통일교 뭐 그렇게 몰아갈 수도 있는데 그냥 세상 사람들이 좀 더 생활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에는 소외받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포함됐으면 좋겠죠. 통일교 다녀요? 아니요. 저는 개신교 신자예요? 예, 지난주에 조용기 목사님 특집 잘 들었어요. 제가 중고등부 지금 부회장이거든요. 교회. 예. 뭐 학생회요 그런 거? 예, 작년에는 회장이었는데 연임이 불가능해서 올해는 이렇게 부회장 하게 됐는데. 열심히 교회를 다니네. 네, 혹시 또 교회 관계자분들 중에 EJ를 듣는다면 또 저 욕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조용기 목사 특집을 아주 재밌게 들었단 말이지? 교회는 다녀도 저희 교회 목사님 같은 경우는 참 훌륭하신 분이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막 일부러 이렇게 장애인분들도 이렇게 다 오라 하고 또 이렇게 우리 마을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와서 머리 잘라주고 가고 그러는데 이렇게 대형교회 그런 분 목사들은 제가 볼 때 다 그냥 쓰레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봐도 야 우리 팟빵 게시판이 교영기 특집 하고 나서 난리가 났었는데 야 진짜 저도 지금 신상 털릴까 좀 무서운데 학생들한테 배울 게 많네. 대형교회 목사들은 우선 목사님들은 다 검소하라고 강요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옛날에 제가 부흥회를 갔는데 그쪽에서 오신 목사님이 자기가 예전에 막 몇 천만 원짜리 양복을 선물 받았는데 그거를 자기가 목사님이라는 입장으로 입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거 말 들으면서 그래 목사는 원래 저래야 되는데 요즘 교회 목사들은 막 저 이명박 대통령님 소망교회잖아요. 네. 막 소망교회 목사님은 막 8억인가 9억짜리 자동차 타고 다닌다는데 그런 거 보면 목사님들이 뭐 자기 돈 벌어서 자기가 타고 다니는데 뭐 문제 있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좀 목사님들은 이렇게 좀 자제하시고 이렇게 교회 말 중에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하거든요. 그런 거 하면 좀 이렇게 좀 자기 내어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그러면 대학 갈 생각은 전혀 없어요? 아니요. 그냥 뭐 대학 기회가 되면 가요? 기회가 되면 네. 그러면 혹시 뭔 공부를 하고 싶어요? 가면 저는 이렇게 약간 좀 전자공학 쪽으로 하고 근데 요번에 전 아직 변호인 안 봤는데 막 변호인 보면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변호사 돼야겠다 이런 애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 이렇게 변호사가 돼서 이렇게 대변하는 게 아니라도 그냥 자기가 전자 뭐 쪽에 일하든 이렇게 뭐 IT 쪽에 일하든 뭐 이런 쪽에 일하든
자기가 마음만 있으면 그냥 사회를 이렇게 변화시키는데 다 도움이 될 수 있다. 꼭 변호사가 아니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 막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뭐 변호사나 정치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전자 쪽으로 이렇게 일하고 싶어요. 만약 일한다면. 그러면 꿈은 계속 바뀐다고 했잖아요. 지금 갖고 있는 꿈은 그거예요? 전자 쪽에 들어가서 뭐 그쪽으로 일하고 제가 싶다는. 이렇게 스마트폰 만지고 이렇게 컴퓨터 만지고 하는 게 좋아하니까 제가 좀 만들고 그런 걸 다 좋아하거든요. 우리 저기 김문환 군은 네. 꿈이 있어요? 꿈이요? 꿈 있죠. 아니 우리 박정부 학생은 거창하게 모두 행복하게 사는 그런 시대를 꿈꾸는데 네. 뭐야 꿈이나 목표? 네, 통일? 통일 좋다. 또 통일 얘기 나왔다고 또 저 빨갱이 몰이하면 또 안 됩니다. 통일 뭐 친일파 척결 이런 거. 그건 이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 우리가 하는 거 어쨌든. 근데 이거 나는 잉여다 하면서 네, 아까 뭐 이거 하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서 했다랬는데 지금 나름대로의 인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나름 인기가 있고 사명감 같은 게 생겼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약간의 책임감. 이런 것도 그러니까 책임감, 사명감 이런 게 생겼을 것 같은데 네네. 계속 이걸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목표라고 해야 되나? 이 방송을 하면서 최종 목표라든가. 최종 목표라. 이게 참 너무 뜬금없을 수도 있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사유하고,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유하는 동물인데 생각하고 인식하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그런 장을 마련하는 거죠, 사실. 그런 장이 나는 잉여다 해서 하고 싶은 일이다. 그렇죠. 어쩌면은 그러면 있고, 어쨌든 많이 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그럼요. 많이 들어야 되는데 네네네. 부족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지금?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정체돼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워낙 그러니까 지금 시사적인 이야기를 다 나누고, 근데 전문가들이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제 스스로 전문가를 자청하고 뭐 평론가 뭐 이런 입장에서 어떤 풀이를 하기도 하는데 많이 부족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지금 미친 듯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 벤치마킹한 팟캐스트에 있었을 것 같은데. 처음에 시작은 낙곰수죠. 낙곰수였고. 네, 정확히 짚었어요. 이 종부 학생이. 낙곰수 짝퉁이다. 저도 인정하는 바예요. 왜냐하면 그 포맷을 거의 비슷하게 처음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데 낙곰수를 뭐 따라가긴 했는데 그 주변 분들이 EJ 포맷이랑 너무 똑같다. 그러면서 한간에는 그 저희 댓글에 EJ 그 MC 새 MC하고 저희 세 명하고 비교 분석을 하는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절대 의도하지 않았다. 그냥 팬이긴 한데 따라갈 수가 없죠. 넘사벽이지 사실. 지금 현재까지는. 기분 좋으세요? 아니 비교한 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지금 어디다 대고 감히. 약간 좀 EJ도 낙곰수 따라한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낙곰수가 아니고 시사대담. 옛날에 황봉알 노숙자 김구라가 했던 시사대담. 우리 처음에 보면 시사대담 헌정방송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분들 했던 거를 다시 한번 하고 싶다. 그래서 야한 얘기 막 여자 얘기하고 막 그랬던 거죠. 그랬는데 왜 언제부터 우리가 시사대담 헌정방송을 뺐냐면은 그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면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빼는 거예요. 뭐 우리가 떠서 뺀 건 아니고. 그래서 얘기 잘했어요. 나 어떤 사람들이 나는 꼼수다 따라했던 전혀 그렇지. 여기는 지금 나는 잉여다 제목부터 시작해서 잉총서 막 이렇게 따라했지. 저희는 전혀 그렇지. 우리는 포맷 자체가 나는 우리 시사대담이었고, 그래서 제가 김구라 역할이었고 이 박사가 황봉할 역할이었죠. 그러니까 이 박사가 사실 최고 학부의 박사를 나왔었지만 잘 모르는 바보 컨셉으로 잡았고 맨날 울고 저한테 당하고 다 그런 컨셉 일부러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낙곰수보다 EJ가 나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 나는 꼼수다 팬들이 또 우리한테 와서 난리를 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근데 다르죠. 지향하는 바가 다르고 다루는 분야도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저희는 그런 건 있죠. 어쨌든 저 무명이었던 세 명이 이렇게까지 한 거에 대해서는 자부심이 있고, 내가 오늘 나는 잉여다 잉총수를 불렀던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기특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팟캐스트를 보면 아까 자본 얘기하는데 이 시장도 어떻게 자본이 잠식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대
큰 뭐 회사들 또 이름 있는 사람들 이분들이 하는 팟캐스트가 거의 상위권을 휩쓸고 있거든. 그렇죠. EJ 빼고 네. EJ만 무명세비 사는 건데 저는 팟캐스트가 정말 활성화되려면 나는 잉여나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비전문가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거 이런 게 많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순위권 치고 올라와야 돼. 그래서 내가 옛날에 시리아타운 19도 그렇게 해서 소개해 준 거고 나는 잉여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소개해서 네. 조금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렇죠. 정말 감사한 일이고 저희 영세 팟캐스트의 어떤 꿈이죠. 사실 EJ 같은 경우는 이 영세한 그 팟캐스트가 좀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연대하고 좀 더 키워서 지금 세력화된 거를 그러니까 딱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같이 좀 힘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랬는데 어쨌든 꽤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저 잉총수는 박근혜 정부가 이제 1년이 딱 돼서 딱 1년 아직 좀 남아 다음 달 1년인데 1년이 됐는데 어때요 1년? 1년? 일단 좀 위험한 발언 할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괜찮죠? 뭐 정부를 일단 인정하지 않는 거에서부터 이제 출발합니다, 사실. 인정할 수가 없다. 네. 근데 굳이 평가를 하자면 뭐 모든 공약 다 파기하셨고. 인정할 수 없다는 건 불법 선거로 당선됐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럼요. 얘기예요. 그거는 지금 자명한 거잖아요, 사실. 그리고 뭐 축소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거짓말쟁이로 셀프 인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만큼이나 나쁜 거예요, 사실. 공약을 전부 다 파기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비약적인 표현으로는 진짜 나 대통령 아니오라고 뭐 인정할 수도 있고 그 사실 그래요. 그 참 웃기는 얘기인데 뭐 카드깡 돌려막는 것도 아니고 뭐 일자리 창출한다더니 파업한 사람들 그 빈자리에다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잖아요. 특검 수용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본인이 찔리지 않으면 그냥 하면 돼요. 근데 그런 문제 해결조차 하지 않는다는 그런 스탠스들 규탄받아야 되죠, 당연히. 일단은 어쨌든 인정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그럼요. 우리 정부 학생은 아까 전에 그 우리 저 분신 자살하신 분 그분에게 이제 눈물을 흘렸다 그랬는데 그분이 자살하신 이유가 역시 그 팻말을 박근혜 퇴진 또 특검 수용이었었거든요. 어때요, 그게 특검을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걸 바로 잡고 가야 되는데 계속 숨기려고만 하면 더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잘못했어도 그냥 빨리 이렇게 박근혜 정부가 계속 하려면 털고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계속 이렇게 가면 그냥 계속 욕먹고 그냥 오래 살고 싶나 보죠 뭐. 어때요 박근혜 정부? 이것도 뭐 알아서 이렇게 편집해 주시겠죠. 마음에 안 들죠. 전 처음부터 이렇게 문재인 오빠니까 문재인 지지자였는데 그 자기한테 투표권 있었으면 문재인을 찍었을 거다. 저희 아빠 보고도 문재인 투표하라 해서 문재인 투표했어요. 아버지가 문재인 투표했어요? 네, 저희 집안이 한 경상도에 한 500년 이상을 살고 있는데 아빠가 문재인을 찍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확실히 그때 문재인하고 박근혜 나왔을 때 박정희가 이렇게 독재를 한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독재자의 딸하고 이렇게 인권 변호사하고 싸운다는 거 말부터가 말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난 당연히 문재인이 이길 줄 알았는데 그때 닭강정 먹어서 그래서 문재인이 이기겠네 이 생각하고 있는데 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되게 슬펐죠. 그리고 그때 제가 이렇게 친구랑 되게 문재인 박근혜 때문에 말싸움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뭐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잉총수는 계속해서 아까 전에 20대가 많이 들었으면 한다 그런 바람이었잖아요. 네네, 그럼요. 우리 20대들이 그러면 혹은 지금 우리 정부 학생한테 10대들 소위 말하는 젊은이들이지 아직 잉총수도 20대니까 그럼요. 어떻게 좀 행동했으면 싶어요? 어떻게 좀 바뀌었으면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4단계만 지금 정확히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사고하고 인식하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요 4단계만 하면은 조금씩 현실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비겁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들을 전부 다 분노시켜야 되는 어떤 그런 사명이 일단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현실을 외면하는 것 자체가 비겁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건 전모를 지금 뭐 확실히 그 물증에 대한 그런 것을 명확히 해서 가늠하기는 힘들겠지만 조금 지금 문제들에 대해서 뭐 씨름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뭐가 밝혀질지 모르겠지만 분노가 멈춰지면 안 된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든 화내지 않으면 모두가 무임승차를 할 수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설령 제가 원하는 결과를 못 얻더라도 그러니까 부조리를 바로잡으려 했던 어떤 그런 노력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와서 한마디만 던져도 되고 주변 사람들 좀 설득시키는 어떤 최소한의 행동하는 양심이 다 되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촛불 집회 많이 나가죠? 그럼요. 매주 나가요? 거의 매주 나가는데 저번 주에는 방송 때문에 못 나갔어요. 네네네. 거기서 네. 젊은이들이 많을 텐데 네. 느낀 점이라면 참 이것도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자꾸 청년들을 다그치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정작 관권 선거가 되게 그 이슈가 됐던 지난 여름 이럴 때는 얘기 한마디 제대로 안 하더니 민영화 얘기가 나오고 갑자기 대자보가 나오니까 불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말일날에 파업 철회했죠. 그리고 저번 주 촛불 집회 때 보니까 500명 나왔더라고요. 숫자가 확 줄었다. 이게 또 무슨 상황인가? 본질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건가? 이런 의문을 또 갖게 되는 거죠, 사실. 네. 본질은 모르는 채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나. 분위기에 휩쓸리기도 하고 사실 민영화 실질적으로 자기한테 와닿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뭐 민영화 특집도 해가지고 방송을 내보냈는데 실질적으로 요금 자체가 올라가고 우리의 서비스가 질이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더 분노했던 거는 자기는 아버지, 어머니일 수도 있는 어떤 그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들의 파업 지지가 부들불처럼 일어나니까 어쩌면은 그런 실질적인 면에서 분노가 아닌 그냥 군중심리에 의한 그런 움직임이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추측을 또 하게 되는데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사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울림을 해야 되는 거죠. 울산에는 촛불 집회 하나? 제가 이렇게 기숙사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또 저희 동네가 시골이니까 그런 걸 잘 못 보는데 기숙사에 있어서? 네, 근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차라리 그런 거 하려면 부산 가야 되지. 울산에는 아직은 좀 그런 게 없는 것 같거든요. 하는데 네가 안 나갔겠지. 그럴 수도 있는데 울산 자체가 이렇게 별로 그런 게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럼 이종사한테 했던 질문하고 똑같이 우리 저 학생은 그 10대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어떻게 10대 친구들이 변했으면 좋겠다. 바라는 점. 제가 바라는 건 진짜 지들이 진짜 새누리당을 지지해도 되니까 정치에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정치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걸 접할 기회도 없으니까 사회 현실이 10대한테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10대도 자기가 이렇게 투표권이 없다 해도 관심을 가져서 좀 더 아름다운 사회 이렇게 맨날 이렇게 20대들 막 반값 등록금 이렇게 해도 그러면서 진작 자기들은 투표도 안 하는데 그러면서 막 자기가 막 반값 등록금 안 해준다고 뭐라 하잖아요. 그런 애들은 다 손가락 잘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는 투표 못하게. 자기가 투표는 자기 이렇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려면 충분히 그에 맞게 자기의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10대도 자기가 지금 투표권은 없지만 앞으로 이제 좀만 저희는 1년만 있으면 이제 투표권이 나오잖아요. 이제 정치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자기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는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EJ 팬 여러분들한테 한마디 하면서 못다한 이야기 다 해도 좋습니다. 어떤 얘기든 다 그대로 올려줄 테니까. 자, 박종박 학생부터 이야기해봐요. EJ 팬 여러분들은 안녕하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본 대한민국은 절대 안녕하지 못한 것 같거든요. 서민들은 점점 살기 힘들어지고 기득권들은 자기들의 배만 부르기 바쁘고 또 어느 순간부터 세상이 상식이 통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마치 대한민국에 겨울이 찾아온 것 같거든요. 국가 권력이라는 눈보라가 국민들을 덮쳐와서 국민들을 억압하고 공포에 떨게 하고 너무나도 차가운 추위는 국민마저 차갑게 하여 점점 더 냉소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과 상관없다는 이유로 변명을 대며 정치에 관심을 돌리게 만드는 이 국가 권력. 하지만 계절이 그렇듯 다시 봄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겨울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 봄이 찾아올 것 같거든요. 학생이어서 너무 희망적인 이야기들 안 찾아올 것 같은데? 아니죠. 그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도
언제 독립될 줄 알았겠어요. 근데 기다리다 보니까 근데 가만히 기다리면 안 되거든요. 좀 일어섰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지 말고 일어서서 자신의 뜻을 밝히면서 아닌 걸 보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좀 더 정의로워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서민이라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이 서민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지 못한 대한민국이 좀 더 안녕해지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대한민국에 상식이 통하고 이 겨울인 대한민국에 봄이 찾아오기를 바라고 이렇게 이재 팬 여러분들도 그렇고 국민 여러분들도 그렇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좀만 일어서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대자보를 붙이고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봤는데 구름에 가여서 별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별이 안 보인다고 해도 별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잠시 구름에 가여 있을 뿐이지. 구름이 거치면 다시 별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도 구름이 거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기 자신이 한테 주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자신이 할 일을 하면서 다시 별을 보길 바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게 제가 부탁드릴게요. 제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이 방송도 30, 40대 분들이 많이 들을 텐데 자기 자식은 공부만 너무 시키지 말고 자기만 이거 듣지 말고 자식한테도 좀 정치적 얘기를 해줘서 집에서부터 정치적 이야기가 나와서 학생들이 되게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좋은 얘기. 오늘 와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했나? 지금은 별로 근데 아직 다 못한 것 같아서 생각이 안 나거든요.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알았어. 제가 또 KTX 타고 오겠습니다. 오케이. 또 누나 카드 빌려서. 그렇죠. 자, 그럼 임청수는 좀 길게 해도 되나요? 예, 하세요. 제가 지금 10분의 1도 안 했어요. 사실. 지루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부조리한 사회에 눈 감고 지금 애써 현실을 외면해버리는 우리의 무관심과도 함께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팟캐스트를 청취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깨어있는 시민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뿐만이 아니라 주변 분들입니다. 주변 분들도 같이 함께 설득하는 것이 일단은 분명히 중요한 거요. 그러니까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우리가 그 존엄성을 박탈당해야 되는가라는 어떤 이런 물음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몸서리치게 만들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치욕스럽다, 모멸감을 느끼면서 함께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요. 그리고 내적 갈등, 어떤 취약함을 서로 고백함으로써 약한 이들이 서로 연대가 계속 이루어지길 바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대가 강력해지고 신념이 굳건해지길 바라는 어떤 시발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최소한 오류를 범하고 오만하고 이런 허세로 채워가지고 이상을 보지도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대가. 그리고 지금 현재 변혁의 시점을 맞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기 경보기를 일단 울렸고요. 물론 그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서막 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최근 같은 진영에서조차 싸우니 솔직히 답답해요. 진보 진영에서도 지금 여기저기서 타 방송에서도 저희 방송 테러 오기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부분적으로 속풀이한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실천적인 행위 자체가 일단 서로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세대가 바로 빛을 보기는 힘들 거예요. 아마 다음 세대 혹은 다다음 세대에 발현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변혁의 시점이 내 자식에게 미치기도 하고요. 그 다음 손자들에게 되물림 되는 어떤 아름다운 윤회를 바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몇 가지 질문을 해보면 극복할 것인가, 노예가 될 것인가, 사회체제를 재편성하는 동참할 것인가, 그리고 옛날부터 얘기했던 지식인, 지성인으로서 다시 거듭날 것인가, 이제 선택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실적 상황에 맞는 진화된 모습을 각자 모색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장을 마련을 해야 돼요. 그런 공간, 복합 공간은 많아졌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공간은 점점 사라지고 있죠. 근데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게 이런 지금 EJ 같은 방송, 그리고 저희도 좀 끼고 싶은데 나이경 같은 방송, 그리고 요즘 들어가지고 술 먹고 사회 얘기하고 시사 얘기하면은 딴청 피워요. 자꾸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따분해하고 그런 제스처 취하는 게 사실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우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의 최고의 자유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유하는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면 그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공론화시키는 그러니까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해서 주변에서 이런 장들을 조금씩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사회인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얘기 하면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거나 그냥 부끄러워하기 부끄러워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을 사고하지 않도록 방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자존감이 낮아져서 벌어진 이유라고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성찰할 시간 또한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네. 됐습니까? 네. 네, 그래요. 오늘 특집 방송 10대를 대표하는 청소년 1명, 또 20대를 대표하는 청년 한 분을 모시고 EJ 특집 방송을 꾸며봤습니다. 청년이 바뀌어야 나라가 바뀐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10대, 20대 우리 청춘들의 많은 정치 참여 또 사회 문제에 대한 의식을 다시 한번 깨우쳐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바람이고요.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또 할 얘기 있으면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죠. 네. 예, 불러주시면 저도 고3인데도 책 달려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